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도올 김용옥 교수가 오늘 여순 사건을 주제로 지역민들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여순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진에 담긴 여순 사건의 모습들은 여전히 그때 상황을 곱씹게 합니다. 그리고 흘러온 70년의 세월만큼 그 시절을 노래한 선율 속에 애절함이 묻어납니다. 이 노래는 괜찮지. 지금까지 이렇게 문화예술 작품에서 유일하게 이 노래만이 왜곡하지 않고 그 민중들의 아픔을 그대로 담아준 거였고. 당시 14연대가 주둔했던 곳곳을 돌아볼 때마다 긴박했던 순간이 뇌리를 스쳐갑니다. 많은 이들이 여순 사건의 흔적들을 공유했어도 사무치는 억울함과 북받치는 서러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항고의 그 출발이었다는 의미에서 그 해방 후 역사를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의 인식의 기점이 되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48년 이후 반란과 항쟁이란 두 단어가 서로를 겨누고 있고 폭동과 봉기란 서로다는 의미가 갈등의 골을 더욱 깊어지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강연은 상생과 치유를 위해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많은 질문을 던져줬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미 이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한 시대 정신의 인식체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념 공방이 주민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던 여순 사건을 최근 평화 분위기와 맞물려 새롭게 해석했고 특별법 제정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행보가 여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점도 후손들에게 과제로 남겼습니다. 상처 입은 누군가에게 끝이 없는 터널 같은, 그리고 고통받는 어딘가에서 풀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는 여순 사건. 70주기를 맞는 올해가 모두를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줄 의미 있는 해가 될지 주목됩니다. 여순은 사건이 아닙니다. 여순은 민중의 항쟁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도내 청년 인구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이 발표한 일자리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도내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23.1%를 차지했지만 2030년에는 17.8%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도내 청년 인구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낮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청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광양시로 28%, 가장 낮은 곳은 고흥군으로 14.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고흥군의 1인당 진료비가 281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지난해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연보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는 77조 9,747억 원으로 2016년에 비해 8.3%가 높아졌으며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58만 6천 원, 시군구별로는 고흥군이 28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영통구가 108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고흥군의 65세 인구 비율이 38%, 경남 의령은 34%에 이르는 등 연평균 진료비는 노인 비율이 높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동요 자전거를 테마로 자전거 박물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이 병행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동요 자전거. 고흥 출신 목일신 작가의 대표작입니다. 고흥에서는 목일신 기념사업회가 올해로 9년째 목일신 동요제를 열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이를 테마로 자전거 박물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남해안 발전거점 관광 활성화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유휴시설 재활용 방안 연구 용역에서 하동군 만화마을과 함께 두 곳이 선정된 겁니다. 사업을 구성하고 그걸 100% 군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유휴시설 활용 방안 시범 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고흥군은 이에 따라 2013년 매입한 도양초등학교 폐교시설을 활용해 목일신 기념관과 자전거 박물관, 카페와 식당,
자전거 호텔과 캠핑장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2020년까지 국비와 도비 각각 30억 원씩 총 60억 원이 투입됩니다. 근처 해안도로는 소록도 금산까지 이어지는 명품 하이킹 코스로 이미 자전거 매니아들에게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대가 상당히 크죠. 여기 이렇게 자꾸 인구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활성화되면은 아마 이 지역도 더 활기를 띨 거라고 봅니다. 지역에 버려진 폐교가 그 지역만의 특별한 콘텐츠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테마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에 입주기업 모집이 추진됩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오는 12월 4일까지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된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22만 5천 제곱미터 용지에 물류 제조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임대하는 부지는 농축수산물 푸드존으로 서측 배후단지 6개 구역이며 신청 자격은 물류업종과 수출 비중이 총 매출액 대비 50% 이상인 제조업종입니다. 항만공사는 동서측 배후단지가 활성화될 경우 연간 70만 TEU 이상의 화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지역과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경주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와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도 나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지역 주권과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경주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경주선언에는 국가 사무의 지방 이전을 비롯해 지방 재원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없이 할 수 있는 지방 분권을 강조했습니다.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기능 발전과 지방 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민조례 발의안과 자치분권 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등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사무 이전 활성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민 참여 제도의 문턱을 낮추어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다양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시도지사들은 가칭 자치발전협력회의를 신설하고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지방분권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분권과 지방분권, 자치제도 등 3개의 TF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그리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국무회의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와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는 그런 회의체를 만드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오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1%까지 늘리는 재정분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20대 이하 가정폭력 피해자는 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9명이었던 피해자는 다음 해인 2016년 122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92명을 기록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연아 의원은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서 피해 학생의 정보가 노출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고흥군 외나로도 인근 해상에서 24톤급 여수선적 C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선원 9명이 타고 있었지만 사고 즉시 배에서 탈출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화재를 진화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에 들어갔습니다. 조업 도중 손가락에 다친 외국인 선원이 해경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29톤급 제주선적 K호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46살 F씨가 손가락이 절단돼 해경에 이송됐습니다.
해경은 FC가 그물을 끌어올리다 손가락에 감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네팔의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전남도 교육청과 전남 미래교육재단 등 관계기관은 네팔 현지에서 어몽길 휴먼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2년 동안 5억 원을 들여 학교와 부대시설을 건립하고 봉사활동 등 교류활동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도내 학생들로 구성된 히말라야 원정대 60여 명은 최근 네팔을 직접 방문해 안나푸르나 등반과 공동 수업을 실시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순천시가 효율적인 행정 추진과 도시 경쟁력 강화 등으로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8회 지자체 생산성 대상에서 문화복지와 정주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170여 곳의 기관 가운데 대통령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지난 3월 지역혁신 우수 사례에 선정된 청춘창고를 포함해 일자리 정책 부문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광양시가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으로 국비 2억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광양시는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체육 분야 생활 SOC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고보조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사업비는 옥룡과 봉강면에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사업비로 투입됩니다.